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900만 명이 넘으며 벌써 8개월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에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최근 2차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1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6명이 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91명이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쉽게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확진자가 놀라울 만큼 줄어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했지만 최근 6일 연속으로 하루 400명에서 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었습니다. 이는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다시 400명대에서 200명대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할 때도 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트 트래블 정책으로 확산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19일부터는 대형 스포츠 행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지를 위해 프로야구와 축구 등에서 관중을 5,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같이 감염 확산을 막는 정책이 아닌 감염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절반가량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일본이기에 또다시 검사 수를 조절해서 속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내 검역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에 다녀온 일본 국적의 A씨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음성 판정을 받고 일본 내 자택으로 귀가한 후 지난 11일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일본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검사에서는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방역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간이 검사의 정확성은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후쿠시마현 소재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간호 등 종사자 608명을 간이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8명이 양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정밀 검사해보니 애초에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89.7%에 달하는 52명이 음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 키트 양성 판정이 정밀 검사에서 대부분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PCR 검사도 도입해서 검사 수를 늘렸지만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는 제한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37.5도 이상의 열이 4일 이상 계속될 때 검사를 해주는데 한 일본인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만 검사를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순천향대학 연구진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 303명에 대한 치료 경과를 추적했는데 이 중 110명은 확정 판정을 받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29%에 달하는 89명은 치료를 마치고 태어날 때까지도 무증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과 완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염 증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무증상자가 주변에 코로나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유증상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증상자를 검사하지 않는다면 코로나의 확산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중국은 한 달째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승객 중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분명 본토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큰소리 쳤지만 한국 공항 검역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청정 국가라 불리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초기에 대처를 잘해서 코로나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한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다시금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은 대만과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 며칠 전 귀국한 한국인이 대만 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만의 분위기는 종식 분위기이지만 대만 통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은 무증상 통계를 안 잡지만 대만은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만과 인구가 비슷한 호주도 650만 정도를 검사할 때 대만은 8만 건밖에 안 했습니다. 대만과 같이 코로나 청정국이라 불렸던 뉴질랜드도 80만 건 정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만이 방역을 잘해서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내에서 의심 환자가 나오고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만 해군 군함에서 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승조원들은 대만시 10곳의 쇼핑센터와 야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무려 20만 명이나 추산되었음에도 대만 방역당국은 불과 700여 명을 검사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대만 방역당국은 승조원들과 동선이 겹치는 20만 명의 시민들에게 증세가 있을 경우 신고해달라는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만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일부 현지 언론은 감염 사례에 대한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만 당국의 소극적인 검사는 다른 국가들의 공항 방역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16일 대만에서 일한 33세의 말레이시아인이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대만을 떠나서 양성 판정을 보인 사례는 첫 사례 이후 무려 13건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2건이 확인되었고 11건은 대만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만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7월 27일에 태국으로 돌아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대만 보건부장은 대만에서 걸릴 확률이 0.008%에 불과하다고 하자 한 해외 언론은 전염병 예방 결과에 대한 대만 당국의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언론은 대만 방역당국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개 여론조사와 대만 지도자의 인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대만의 전염병 통제 전략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2300만 명의 인구에도 누적 확진자가 500명 미만으로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만을 보라며 우리 방역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만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은 것 같았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너무 어려운 숙제이지만 한국엔 일상화된 생활입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한국에선 너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 활바람을 넘어 가끔 살거나 기까지 일본은 이게 안 되어 망할 수도 있다고 한국에선 유니클로로 유명한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틀링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배 아파서 나가는 아베 계절이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권력 부상을 느끼게 합니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 상황을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으로 규정했다. 야나이 회장은 국제관계만 생각해보면 러시아, 한국,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있고 국민국 미국도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너무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지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구축이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중국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잉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리밸런스를 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란 질문엔 신념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니클로는 전체 2234개 매장 중 33%가량인 745개 매장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이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통상 3일이 걸린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보 이원화를 위해 시스란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기술적으로는 금방 가능한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각에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됐다며 손탁후 사람만을 중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에서 내각 인사국을 설치해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를 직접 실시한 것을 겨냥한 얘기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나이 회장은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또 정치도 망가진다며 정치와 경제는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패션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더 이상 번화가의 대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습관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업사이징 해나갈 요소가 없다 보니 다운사이징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며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타성대로 했다가는 진짜 무너질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다른 기업에 팔릴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패스트리테일은 올해의 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